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에서 육즙이 엄청 탱글탱글 나오죠. 자, 맛있어요. 촉촉 나고. 표고버섯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나는 옛날에 어디 친구집 아는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이만큼 재미로 표고를 하더라고. 네. 재배를 다 이렇게 음악을 해놓고 재배를. 그러더니 우리 전 부쳐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거기서 표고를 2개를 따가지고 그래서 밀가루에다 그냥 그것만 붙였는데 내가 이게 표고구나라고. 그래서 진짜 표고는 좋은 거 사야 되는 거 알아? 맞아. 표고가 완전 달라. 향이. 깜짝 놀랐어. 맞아, 고기죠. 여기 아까도 더 있어. 더 가지고. 진짜 학교 애들 급식으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맞아. 그렇게 되겠지 이제 개념 있게. 그러니까 이상한 반찬 3개 넣지 말고 그냥 맞아. 막가두고 맞아. 하나만 맞아. 재료 못 빠지면 될 텐데. 어우 이런 걸로 제대로 넣어주면 진짜 끝내주지.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나서도 점심 시간에 졸질 않을 걸? 맞아. 졸질 않을 거야 아마. 건강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나 그러셨어요. 항상 저는 생각이 애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선진국으로 가. 맞아. 저는 중국 음식을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중국 음식을 이제 앞으로 계속 못 먹게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되게 어우. 사실 중국 음식 만드는 거 보면 못 먹어요. 맞아. 네. 근데 또 그걸로 인해서 진짜 많이 도움받고 하긴 했는데 예, 이제는 저도-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안 맞아서 아니, 저희 아버님이 주방장을 하셨던 분이신데 예, 진짜 돼지기름으로 제가 시집 갔을 때는 돼지기름으로 해서 짜장면 만드셨었거든요. 그때는 먹으면 그게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걸 안 하시고 쇼트닝 쇼트닝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모든 거의 90% 이상의 중국집은 쇼트닝을 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기름하고 그런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아이한테 중국 음식을 잘 이렇게 선뜻 먹이게 안 되더라고.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오늘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한전에 다니셨던 네. 딸 넷의 아들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50살 때까지 우리 큰 공주님 만나고 어머어머. 그래갖고 쌀 싸가지고 밝으시구나.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는 부자로는 안 살았어요. 뭐 옛날에 뭐 오남매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좀 극성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도 없는 내 금쪽 같은 자식이야. 그래도 그 옛날에 선생님한테 도시락 애살이 많으셨구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드리고 근데 우리가 막 반장부반장도 했지만 소풍 때 와이셔츠 보내고 이런 거. 와이셔츠 그런 건 안 하는데 우리 엄마 그 옛날에 와이셔츠. 우리 엄마 지금 94살이시거든요. 차리셔? 네. 와 좋겠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한 70년 전이죠. 내가 아니 한 60년 전이었구나. 내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니까 그때 우리 엄마는 요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막 이런 거 해서 막 주고 무지개떡 해서 주고 그래서 참 엄마 영향이 크죠? 영향이 크죠. 네.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어릴 땐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애들이 안 먹는다고 고사리 애들이 우리 애들 먹질 않았는데 먹으라고 하지 말래요. 내가 열심히 먹고 있으면 내가 그 나이 되면 그걸 먹는 맞아, 거야. 맞아, 근데 그 영락 없어요. 맞아. 그리고 그 나이에 나오는 유전자가 있나 봐요. 맞아. 맞아.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두 분 계시지만 우리 아들은 50등에 45등 55명 중에 50등 그런데도 우리는 진짜 공부 못한다고 한 번도 못하고 네. 내가 뭐라 하냐면 공부는 능력이야. 야, 다른 애들은 저기 올라갈 일이 없는데 너는 올라갈 일이 아직도 사실 그래서 저랑 너무 닮았다고 했구나. 근데 딱 단 한 가지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 약속 잘 지키 정정당당. 그것만 다른 거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 깨울 때 이렇게 일어나라 안 하고 이렇게 마사지로 깨워주셨다고 그래서 나도 세상에. 우리 애기들 이렇게 우리 아들들은 벌써 손맛을 알아서 이쪽 해주면 이쪽도. 해달래요. 이쪽도 좋아, 좋아. 해달래요. 이쪽도 해달래요. 아 그걸 듣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사실 아들들은 아직 어려서 너무 예뻐서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만지고 싶긴 해요. 아유, 그래서 막 세상에. 몇 살이에요? 지금 첫째 딸이 3학년이고 둘째가 6살 그리고 막내가 22개월이에요. 와, 쭉 됐다. 그러니까 저희는 텀이 이렇게 40개월, 38개월 이렇게 됐는데 안 날려다 놨나? 계획이 없었죠. 네, 어.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36개월은 홀로 이제 막내고 어. 충분히 사랑을 받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되게 억울한 거야. 나는 계속 집에 기저귀 차고 뭐 이렇게 이유식하고 영유아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나는 내가 없는 거예요. 맞아. 30대 내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원래 되게 좋았는데 성격이 뭐 나빠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유, 화가 많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건 첫째한테 화를 많이 내게 돼요. 첫째도 아직 애기인데 얘네들에 비하면 얘 너무 다 큰 거잖아요. 너는 이제는 그건 네 혼자야 이렇게. 딸도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그렇게 깨워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나 그거 이해해요. 저도 애기 셋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셋인데 저도 막 이게 쭉쭉쭉 나가지고 지금은 막내가 고3이고 큰애가 이렇게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 근데 저렇게 젊어 보여. 아니요. 첫애를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너 미안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맞아.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맞아. 마음은 엄마가 먹는데 힘들어져. 마음을 맞아. 먹는다고 마음이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나 근데 이게 이만했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모르고 저는 애를 키웠어요. 근데 빨리 깨치신 것 같다. 지나고 나니까 걔가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왜 엄마가 남매 데리고 다닐 때 보면 간신히 걷는 애한테 자기 배낭 기저귀 메고 다니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애 엄마는 애기 안고 커다랗게 살이 걷잖아. 띠뚱띠뚱 자기 그래서 보면은 그 엄마 눈에는 이 애가 큰 애야. 애기 큰 애죠. 다 큰 애가 빨리빨리 걷잖아. 애가 간신히 걷는데 자기 그 애기 기저귀 가방이랑 저 메고 이러고 오는 거 보면 야 그래 맞아 그때 시각으로는 제가 큰 애를 보였으니까 맞아. 소리 막 지르고 그리고 그 나이 때는 걔 도움이라도 내가 좀 받아야 돼. 진짜 많이 도와줘. 너무 힘든 막내 거야. 아프다 걔 너무 맞아. 첫째가 학교 끝나고 뭐하니 빨리 와서 애기 기저귀. 셋째 가진 거 아셨을 때 어떠셨어요? 진짜 말도 못했어요. 양가에 말하면 욕 먹을까봐 왜? 말도 못하고 왜냐면 그리고 실제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이제 어떻게? 양가 부모님 다 늙으셨고 신체 노동으로 도와주실 수도 없고 돈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 니네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들이 시댁은 아들이 고생할까봐 싫었고 친정은 엄마가 딸이 엄마는 진짜 화내셨거든요. 그래. 근데 언니도 셋이라서 너무 힘든 걸 아니까 애가 졌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 몇이라고요? 언니도 애가 셋이에요. 그래서 손주 6이에요? 네. 그러니까. 명절에도 그냥 오지 마라. 그냥 평소에 있다가 얘네들 막 있다가 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셋째를 가지고 2주를 본 날 다음 날 저희 지금 사는 집 분양 공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태아부터 인정이거든요. 그 분양 저거는 그래서 신혼특공. 신혼특공은 복댕이. 저기는 복댕이. 무조건 그 무슨 공공주택 가지고 민영주택은 자녀 수로 해요. 그러면 신혼에 세 자녀면 무적이다 막 이랬거든요. 그것도 저희도 신혼특공 2달 남은 때에 야. 게다가 특공인 특별 공급. 청약시장에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따로 있는데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것도 엄마 집 길 건너에. 근데 거기 뭐가 있는 줄도 몰랐던 곳에. 얘 때문에 됐다니까 양가서 다 말을 못하는 거야. 얘는 집을 해온 애다 다들. 그래서 집을. 집을 해온 애다 다들. 맞아. 돈도 버는 거지. 네. 너무 잘 됐다. 그죠? 대출이자 갚는 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아유. 가님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제일요. 저는 정말 열심을 내는 엄마였어요. 큰아이를 예중 보내고 예고 보내고 돈 많이 들어갔겠네. 그래서 미술을 했어요. 미술. 그래서 5학년 때부터 하루에 막 10시간씩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입시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 입시를 또 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간 입시를 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입시를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아이하고 관계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되게 많이 그리고 애가 대학을 딱 가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 하는 약간 빈둥지 증후군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둘째랑 큰아이랑 8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이고. 예, 8살 차이가 나게 이제 둘째 낳았는데 아까 뭐 큰 애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낳나 둘을 낳나 셋을 낳나 맞아. 첫애한테는 무조건 실수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네, 진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첫애한테는 무조건 실수해요. 근데 저도 이제 첫애를 그렇게 키우고 나니까 이게 되게 덧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둘째는 혼나는 언니를 보고 자라서 눈치가 몇개 아니고 그리고 알아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큰애를 막 혼내고 오면 엄마 저 책 보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책을 거꾸로 들고 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눈치도 빠르고 그러니까 제법 잘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랑 이제 이런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이렇게 키우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제법 잘 한다고 하는 저희 둘째를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우리나라 중학교는 공부를 배운다기보다는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이제 보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가 사실 부모가 사춘기가 이제 오는데 학교에서는 계속 안 틀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안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학교를 이제 아이한테 추천을 했고 저희 아이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정말 뭐 학교 엄마 뭐 고라니가 나왔어요, 멧돼지가 나왔어요, 뭐 김장을 천포기 했어요, 뭐 이런 거 맨날 그런 얘기들 하면서 아이가 3년을 그렇게 책 많이 보고 그렇게 보내고 나더니 자기가 대학교 3년을 딱 지나는 날 엄마 근데 내가 이 학교 계속 다니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공부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뭐 했는데 이제 수학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선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놀기만 했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너는 언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그런 것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볼까 뭐 하다가 그런 언어 특화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냥 어떻게 붙어가지고 다니게 됐는데 1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잘 다녔어요. 잘 다니더니 이제 선행이 안 돼 있으니까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어했죠. 거기 아이들은 다 선행을 많이 하고 오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하긴 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자기가 문과가 아닌 것 같대요. 자기 이과인 것 같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근데 이 학교를 계속 다니면 국가 과목을 전혀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몇 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재수학원을 남들보다 1년 일찍 들어간 거죠. 고3 때 이제 재수학원에 들어간 거죠.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1년 학교를 다녔는데 이과 공부가 워낙에 문과보다 훨씬 양이 많잖아요. 수학 같은 게 워낙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학교를 갔다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근데 애들이 결핍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핍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감정에 결핍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대요. 그래서 뭘 할지 모르고 계속 술만 마신대요. 네, 그러면서 그 결핍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저희 부부한테 큰 결핍 없이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3을 엉망으로 보내면서 제가 원했던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근데 재수를 하려니까 엄마가 너무 슬플 것 같아. 내가 재수까지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냥 대학을 갔는데 별로 만족하지 않아 하면서 대학을 다녔고 재밌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큰아이한테 나는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춰주고 내가 완벽하게 입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제가 엄마로서의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베이스 안에는 어떤 게 깔려 있었냐면 나의 결핍을 그걸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생각을 나중에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결핍이 결국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것 같고 큰애는 그래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뺀질뺀질 거리고 저를 되게 힘들게 했는데 대학 가고 직장 가서는 내가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 사회생활을 잘하는 달란트가 저한테 너무 산만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뭘 못하니 하는데 얘는
이렇게 회사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뭐라 그러나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다 보인다. 자기는 보인대요. 이 사람이 어떤 게 필요한지가 한눈에 이렇게 쫙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남편이랑 둘이서 막 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 그러면서 저희 첫 큰애한테 막 그렇게 별로 기대를 안 했던 큰애한테서는 그런 장점을 발견했고 작은애한테서는 근데 큰애한테서 제가 제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거를 결국 작은애가 제가 만든 아이가 아니잖아요. 걔는 제가 원하는 데 길로 갔던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걔로부터 결핍이 없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 결핍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저의 결핍을 만회해보려고 했던 것들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를 주더라고요. 엄마가 아주 야물딱지게. 교육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저는 나이가 되게 어린 편이고 이제 육아는커녕 이제 결혼한 지 신빙이야. 근데 제가 그래도 육아에 대해 생각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왜냐면 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학원 강사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면 학부모님들 얘기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선행학습 욕심이 엄청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동에서 이제 이제 과외를 할 때 초등학교 어머니께서 이제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걸 한다고 선행학습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친구도 고등학교 1학년 걸 한 번은 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앉혀놓고 물어봤죠. 시그마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근데 얘네들이 초등학생들은 그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수박 겉핥기에다가 엄마한테 이제 그런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거 그 정도 수준의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지. 그런 이해도로 계속 공부를 하면은 그 학문의 깊이가 절대 깊어지지 않거든요. 수능 보는 날 어쨌든 같은 날 보기 때문에 그날까지 얼마나 깊게 심도 있게 공부하냐가 중요하지 겉핥기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공부하면 망하겠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어머니는 이제 외벌이를 힘들게 애를 키우시는데 우리 아들만 똘똘하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 공부 왜 안 하냐 했더니 막 혼내시면서 결국은 본인은 이제 애 공부할 때 방에서 이제 TV 보시고 그런 환경을 보면서 참 공부하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완벽한 환경이라는 게 좀 보기 따라 다른데 내가 하는 일을 잘하고 내 할 몫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맞아요. 또 그것도 되게 좋은 부모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맞아요. 네. 애한테 좋은 학원은 보내주고 뭐 그런 거 닥달하는 것보다도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할 일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애들은 엄마가 하는 말에 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제가 연주도 하고 레슨도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첫째 낳고는 2달 만에 바로 다시 연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레슨도 바로 하고 2달 만에 근데 둘째를 낳고는 안 된다. 관절을 위해서 6개월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6개월을 쉬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 낳고까지 조금은 연주인데 셋째를 가지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는 원래 연주하러 다녔었는데 집에서 애 낳 키우고 약간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애 잘 키우는 엄마가 원래 꿈이었기 때문에 되게 웃긴 얘기인데 내가 정말 너무 연습 열심히 하면 조수미처럼 너무 유명한 사람 되면 결혼 못할까봐 난 애 엄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애 엄마가 되는 건 다행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건강 쪽으로 큰 검증거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평생 통통이로 자랐거든요. 평생 비만이었는데도 그래도 다행히 그냥 사랑받고 자라면서 돼지는 돼지인데 꽃돼지는 아기 돼지 별명이 그래서 저는 통큐님이나 통통님이나 그때도 되게 나랑 비슷해 이런 게 느꼈던 게 나는 뚱뚱하다고 해서 나는 뚱뚱해서 이렇게 막 자아가 위축돼 그런 적 없어. 나는 통통해. 난 나야. 그리고 어릴 때부터 묘한 통통이도 나는 되게 사랑받는 통통이였고 항상 제일 막내고 어리고 그러니까 학교를 억지로 빨리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막내, 우리 반 귀요미, 우리 반 애기 막 이렇게 저는 애들한테도 사랑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커서 네, 내가 뚱뚱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애가 그런 애를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좀 뚱뚱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을 살았어요. 다 공부 잘하면 정말 결혼식 때도 다 막 결혼식 전에 막 살 빼잖아요. 그러니까 왜 신부가 왜 꼭 날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결혼식 전에 저울에 안 올라갔어요. 체중계 안 올라가고 아마 최대 몸무게였을 거예요.
그 뽀샵으로 다 해주더만요. 다이어트는. 드레스가 맞는 게 없잖아. 기성품. 아니요. 드레스는 드레스 샵. 저는 완전히 드레스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 아우 진짜 결혼식 진짜 하기 싫었었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피부도 그냥 타고난 피부가 건강해서 뭐가 이런 아토피가 있다는 것도 대학생 돼서 알았어요. 그게 뭐야? 막 그럴 정도로 뭐든지 해맑게 생각해보면 저는 군것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밥을 먹고 자라서 제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 통통해도 건강한 통통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너는 먹는 거에 비해서는 안 찐 거라고. 저 진짜 먹는 너무 맛있어서 모든 게.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늦게 결혼했는데도 애도 바로 생기고 그렇게 해서 뭐 어디가 특별히 아프거나 그러니까 평생 뭐 코 축농증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어디가 아프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셋을 낳고 나니까 그냥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뚱뚱했으니까 애 낳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나시는 엄마가 돼야지 했는데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첫째 낳고 증량, 둘째 낳고 증량 계속 체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체급이 계속 저 회비급에서 더 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나마 친구들이 한약을 먹어라, 뭐를 해라, 무슨 약을 먹어라.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필요성은 느낀 거예요. 근데 나도 근데 이제 건강은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면 내가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힘들어 이러고 누워있고 이렇게 비비고나 데워주는 그게 이러면 안 되지. 엄마가 건강해서 좀 이렇게 힘 넘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독자 11명 때부터 봤거든요. 11명 때. 그러니까 왜냐면 제로베이커리 그때 맨 처음에 롯데백화점에 팝업 스토어 하고 그럴 때 뭐 비건 뭐 이런 거 하는 친구가 그걸 먹으러 간대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그래서 갔다가 그때 아인스타도 한다 그랬나 그래서 어때서 그렇게 타고 가서 이렇게 보기는 했어요. 근데 책을 쓰시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 그런 거니까 나는 섣부르게 이상한 다이어트는 하지 말아서 기다렸어요. 계속 체급을 늘리면서 살고 있다가 완전히 아직 그렇게 막 설명 같은 다 끊고는 못하고 제가 독한 거 없이 살아서 독하지 못해요. 난 이걸 끊겠어 목표를 세우고 딱 못하고 누가 또 주면 그래 하고 이제 얘가 준 걸 내가 거절하면 상처받을까봐 일단 또 맛있게 먹어주고 막 이러느라고 아직은 못했는데 그냥 지금 딱 아직은 그 16대 8 그것만 지켜서 일단 한 5, 6kg 정도는 좀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부터 하는 그래도 남들이 날씬하다고 하려면 20kg는 빼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도 사실 감사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아직 결혼할 때보다는 체급이 아직 높기 때문에 이제 무릎 이런 데가 확실히 아프고 그래서 내일 그럼 가면 그럼 이걸 기회로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나도. 그래서 근데 설명나트 중에 뭐가 제일 힘드세요? 끊기가? 설탕은 진작에 알룰로스로 대체는 했는데 밀가루? 저는 사실 빵도 원래 안 좋아했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외식을 끊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힘들어 애들 데리고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먹으려면 진짜 애들이 고르는 거 항상 돈가스예요. 근데 내가 집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 밖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튀김을 먹으면 그리고 저는 그냥 설밀나티 사실 저는 이것도 너무 맛있고 그냥 건강식으로 만든 것도 다 너무 맛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뭘 먹으면 이렇게 같이 먹고 싶은 그거 있잖아요. 나도 먹고 싶어. 애들 해주고 나는 아직 먹을 시간이 안 됐는데 내가 했는데도 너무 냄새가 맛있어. 먹고 싶다. 그런 거. 그냥 그걸 찾는 게 쉽지 않죠. 사실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맛있게 생겨서. 맛있죠. 마음이 착해서. 그걸. 근데 약간 이건 케이스는 에너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를 돌보거나 요리를 할 나를 위한 시간이. 근데 그럴 만한 거 환경이 안 돼. 그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 이제는 막 육아서도 잘 키우는 법도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맞아. 막 그런 게 많잖아요. 단계야. 근데 엄마의 행복이 그래서 엄마는 정말 제가 웹툰도 보기 시작한 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엄마가 없으면 안 자는 거예요. 얘를 꼭 재우면서 나는 내 거 딴 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재워놓고 나가면 따라 나와요. 새벽 2시고 3시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바라기구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육퇴하고 뭐 드라마도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남편과도 우리는 계속 나는 애기랑 자고 이렇게 따로 살고 남편이랑 대화를 못하니까 남편이 계속 미운 거예요. 맨날 남편한테 화내고 욕하고. 그렇지. 남편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오빠 내가 이 유튜브 보는데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런 거 막 말하고 싶어서 그냥 남편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는 내가 저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모르지. 막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막 화가 많이 쌓이다가 났었거든요. 한 번 또 침 나가고 그리고 저는 자주 나갔어요. 저는 막 자주 나가도 근데 나갔다 들어도 나갔다 들어온지도 몰라. 그때부터 맞아요. 돌아올 때까지 자고 있었어. 나만 나 혼자. 그럼 어떤 생각이 내가 죽어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아니 나 다시 안 나가겠다. 이런 짓 하지 말아야겠네. 이거는. 저는 셋을 저 혼자서 키웠거든. 독박을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주말에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애를 다 두고 나가는데 제가 갔다 오니까 어떤 상황이 남편은 소파에 TV 켜놓고 자고 있고 막내는 분유를 들고 한쪽에 신발을 들고 신발장 앞에서 엎어서 자고 있는 거야. 엄마 부르다가 울다 잔다. 난 그걸 보고 내가 진짜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는 못 나간대요. 그러고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 그랬구나. 상황이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어요? 여기는 사연을 주셨어요. 저는 그냥 결혼하고 계속 애 키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항상 시댁하고 같이 살았어요. 앞뒷동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두 분의 생활 습관이 전라도 분이신데 음식을 너무 철저하게 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버님이 어느 순간에 이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뭘 아무것도 못 해보고 돌아가셔가지고 심혈관 질환이에요? 네, 그런 걸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저는 진작부터 밀가루는 안 먹거든요. 뭐 밀가루 음식, 뭐 수제비, 빵 이런 거 전혀 안 먹고 설탕도 거의 안 먹고 튀김도 거의 안 먹고 제가 먹는 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쪽 선생님 유튜브 보고 선생님 요리 보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결혼 생활 이렇게 시집을 딱 와서 직장도 안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진짜 다 그 하향 평준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며 뭐 이런 게 발전을 안 해. 근데 선생님 요리 보고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와 저런 분을 내 멘토로 삼고 살면 이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해서 저는 너무 매번 행복해요. 맞아. 대화가 하죠. 네. 저는 어떤 건 2번씩 3번씩 봐. 저는 막 봐요. 자기 전에도 돌려놓고 보고. 왜냐면 하는 말이랑 이런 게 예, 예. 내 생각이랑 같으니까 신나 막. 근데 저기 나와 어떤 동역자가 생겼다는 느낌 예, 그런 예. 거야. 저런 생각으로 맞아 그거지 하면서 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하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참 잘하셨다. 그것도 고집 있고 그러면 못 그만두거든.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아프면 애들이 맞아요. 재미가 없지 않아. 그리고 애들한테 피해줘 사실. 그럼요. 하루 종일 선생님만 보는데 걔네들은 중학교는 이렇게 바뀌기라도 하잖아.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앞에 진짜 침방울 튀는 것까지 다 보고 막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옛날 아빠. 밝고 명랑하고 파워풀해야지 애들도 그러잖아요. 그거 만약에 집에서 엄마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내가 말끝마다 항상 난 50대면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어느 날 내가 1학년을 맡아서 이제 미장원을 갔는데 막 엄마들이 뭐 자기 몇 반이야 좀 막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불안해. 몇 반이야? 그래서 선생님들 어때? 한 40대 초반, 30대 중반 됐나? 그러니까 어머 자긴 좋겠다. 그러더니 나는 있잖아 선생님 나이가 많아서 불려오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나왔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50대 선생님이었거든요. 나도 50대면 그만둬야 되는데 생각대로 되더라고. 진짜 딱 50에 그만뒀어요. 50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생각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돼. 좋은 말만 해야 돼. 생각하는 게 행동 네. 방향을 다 정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틈엔가 무섭지. 내가 이제 50대 되면 그만둬야 50 딱 되면 그만둬야지. 근데 52월 28일 날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좋죠 쭉. 네, 쉬니까 어때요? 좋죠.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제가 출근할 때 엄마들이 막 조깅하고 자기네들끼리 뭐 어디 가서 뭐 에어로빅하고 그럴 때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나는 막 헐레벌떡 막 가는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 낮에 이렇게 대낮에 지내 들어다니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저희 월드컵 엄마가 하는 이시기가 얘기가 생각나네. 이렇게 나이가 나온 80 그때 그러셨거든. 야, 그러니까 너는 너랑 나랑 다를 것 같으지. 애리야, 네 마음 그대로 맞아. 나이만 먹은 거다. 맞아. 맞아. 그랬어요. 그래서 얘 노인이 어딨니? 나이 든 소녀만 있다. 맞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20년 문제가 아니라 80이 돼도 내 요 마음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 대신 몸이 괴로우니까 설레임이 점점 없어지는 거지.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거 차이지. 그 대략 내 관량해갖고 그냥 안 해 이렇게 못 배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마음은 똑같아요. 내가 한번 어디 가다가 그 노인정 앞 무슨 어디다 이제 내 옷을 이제 치우느라고 버리느라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다가 그때 뭐 잠깐 튀는 일이 있어서 노인정 앞에다가 잠깐 놔뒀거든요. 할머니 다 나왔어. 옷장사 온 줄 알고. 그렇게 옷에 관심이 나는 비틀비틀 회토치다가도 다 나오셔서 옷 있냐고 옷 팔러 오셨냐고 그걸 보고 어머 우리 엄마 말이 딱 맞다. 나이가 먹는다고 맞아. 대충 입는 거 아니고 그럼. 마땅한 게 없는 것뿐이고 나 형편에 맞는 걸 고르려서 그렇지. 그래서 어머 나는 그게 그 마음이 막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진짜 설레면 나는 막 누리라고. 맞아. 진짜 그런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 나이든 소녀야 여기. 전 아직도 상상한 나이 같아요. 33살. 저희 어머니도 63년생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토끼띠. 충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가 여기 공원이 너무 좋아서 운동복 사고 싶은데 그냥 무난한 걸로 이렇게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봐달라 해서 나이키에서 이제 봐줬거든요. 약간 이제 박시한데 요즘 짧게 입잖아요. 이제 크롭에다가 좀 이렇게 보내줬더니 엄마가 그런 거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영상 통화로 자기 언박싱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막 애되게 이렇게 막 아이처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환경이 또 중요하고 그렇지. 사실 그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럼. 건데 그걸 꺼내줘야겠다는 생각이 참아 못한 경우 많아요. 맞아요. 참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맞아. 그리고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 있고 근데 진짜 예외 없는 거는 뭐냐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엄마가 기분 좋게 방긋방긋 웃는 걸 좋아하지 자기들한테 맞아. 희생하면서 막 휘뚜그리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애들은 없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래. 근데 그거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사냐고. 왜 그러고 사냐고. 하지 마. 어.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정말 아까 음악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내 큰딸이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안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무슨 누구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꿈 중에 하나가 나 음대는 못 나가도 대학 교수한테 레슨을 받고 싶다. 그래서 59살에 컨서바토리를 갔어요. 와. 잠시. 그래갖고 거기 4년을 와.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막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 해소를 된 거야. 그렇지. 그렇지. 해소가 되니까. 예, 그래서 63살까지 와. 다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배우는 거에 대한 겁이 없더라고. 그래서 크루즈 여행 가고 싶어서 남편이랑 그 코로나 때 우리가 그거 왈츠하고 탱고 이거 배우러 지금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환하게 더 저게 보인다. 그래도 남편분이 같이 다녀주시네요? 아 남편이 좀 저분처럼 좀 독특해요. 나이가 지금 뭐 요가하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요가 다시 편입해서 학교 다니면서 요가하고 뭐 나 아프니까 뭐 춘내법 해갖고 뭐 또 다이어트 따고 뭐 막 그러더니 이제 치매에 좋다고 하고 이제 이게 똑바로 서야 되니까 어디서 저는 왈츠 해야 된다 딱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자세가 이렇게 딱 그러시구나. 아니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나는 일주일에 2번만 저녁에 가는데 남자가 더 잘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가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나가야지. 그래서 낮에는 거기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저녁에 나랑 같이 하고 화요일 날 낮에 자기 혼자 하고 수요일은 저녁에 나랑 같이 하고 목요일 낮에 하고 일주일에 4번을 가는 거야. 와, 진짜 아니 좋다. 뭐 왈츠, 탱고, 자이브 뭐 라틴까지 다 하는 거야. 근데 나이 들어서는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왜 갔냐면 치매에 좋다고 그래서 갔거든요. 그게 음악 있죠, 순서 있죠, 맞아요. 또 몸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세도 그리고 진짜 조절 좋고 안 쓰던 맞춰줘야 되는 그걸 걸로. 쓰니까 되게 몸에 좋아요. 약간 전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이 든다는 거는 내가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늙었어? 나는 이미 끝나 이거는 규정하는 거 같고 항상 그 생각하는데 지금 연희님 말 들으니까 엄청 너무 명확하잖아요. 남편분도 지금 70대.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저희 나이 때만 해도 보통 30대 돼가지고 내 나이 꺾였지 이러면서 이러고 이제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이러잖아요. 다 그게 자기 스스로 이제 완전. 족쇄를 딱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니까 자기를 딱 묶는 것 같아요. 내 목줄 딱. 맞아요. 근데 그건 자기가 묶는 거지 남이 묶어준 게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인데 이제 70대에 춤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남편이랑 배운다는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멋있지, 진짜 너무 멋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가연이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 남편이요. 저희 남편은 돌부처 같은 사람이에요. 예, 무던하고 그 대신 자기의 꿈이나 그 목표를 향해서는 돌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멋지다. 저는 제일 멋쟁이다. 아니요. 저는 신혼 때 3년 동안 몽골 쫓아갔어요. 그래서 몽골. 남편이 치과의사인데 의료봉사 가겠다고 그래서 3년을 저희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소명이 있었어요. 그런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먼저 갔다 오는 게 낫지 나중에 혹시 뭐 딴 거 하다가 때려치고 간다 그러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갔었는데 제가 94년도에 결혼하고 9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4년을 갔었거든요. 몽골에 예, 거기 가 있었어요? 예, 가서 살았죠. 어머. 그래서 아이 낳고. 어머. 예, 큰 아이를 거기서. 너무 다채롭다 진짜. 그리고 이게 너무 막 남편이 벌리면 수습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병원을 지금은 남편이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메르스 때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메르스 때 딱 힘든 걸 보니까 뭔가 수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산에다 게스트하우스를 차렸어요.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지금 7년째 하고 있고. 어머, 우리 한번 가야 되겠네. 우리 갑시다. 18은 18 군산입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게스트하우스 1번집 100년 된 1번집에서 어머나, 대도에서. 컨셉 좋다. 그 100년 된 놀러 1번집 가야겠다.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 또 코로나가 터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제가 힘들었고 남편도 힘들었고 요즘에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남편이 교수를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큰애를 예중예고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수하면서는 그걸 뒷바라지 못해요. 그럼. 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개업을 했고 지금도 남편은 약간 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학자 같은 사람이고 개업보다는 아유 학교에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러니까 그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좀 자존심 상해요. 남편이 돈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런다고 남편이 그렇게 원래 신앙이 있었고 사명을 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게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너무 제가 남편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내가 벌지 뭐 이게 네. 대박이다. 저는 그러니까 그 큰애 대학 보내고 약간 우울증이 온 거예요. 저한테는 우울증이었고 약을 한 10개월 정도 먹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갑상선 저하가 같이 오면서 살이 10kg가 쪘어요. 지금 살이 10kg 찐 거예요. 지금요? 엄청 그럼 날라가겠네. 말랐었죠. 말랐었는데 이제 제가 그 다이어트에 대한 알고리즘을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요요 오고 한약 먹고 살 빼고 다시 요요 오고 막 몇 번을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겪고 나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최겸 씨를 보게 됐는데 에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파기 시작을 한 거죠. 막 파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갖고 파기만 하고 빵을 먹어요. 여기 파고 가서 빵 먹고. 네, 맞아요. 여기 일단 지식 네이버도 써야 3kg 뺐는데 그 힘들게 3kg 뺐고요. 지금 이제 집이 이제 6년, 7년 차 들어가니까 너무 고장이 많이 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저녁마다 과자 먹고 막 이렇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들이 왜 애들이 과자를 그렇게 먹는지를 알았던 게 그 부서지는 소리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네, 꼬부기, 꼬부기, 포테이션 칩, 꼬부기 칩 이런 게 먹으면 아삭아삭하면서 막 그
저녁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저씨 막 이러면서 막 씹어서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막 풀어요. 아, 소녀다. 그래서 너무 귀엽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래선 안 되겠다. 에리님 댁에 가서 에리님을 만나고 나도 이제 진짜 한번 바뀌어 봐야 되겠다. 네. 진짜 굉장히 큰일 하시는 거예요. 네.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시는 거야.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에요. 너무 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신앙인으로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맞아.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선교가 꼭 뭐 문물 같은 데 맞아. 가서 그렇게만 하는 게 선교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작은 자기의 자리에서 몫을 다 해내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성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저희 시어머니랑 이렇게 앞뒷동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북분이시고 이제 말이 그 말투가 이제 억양만 센 거지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앞동이잖아요. 애가 자잖아요. 그러면 뭐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그러면 그냥 자는 애는 그냥 뒀으면 좋겠는데 억국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남편이 뭐 어디 산에 갔다 와갖고 또 배낭 있죠? 애 여봐야죠? 뭐 이렇게 음식 싼 것도 이것도 싸가라 하면 싸 들고 자는 애를 또 들쳐 업고 가야 되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명확했어. 쟤 있으면 나 잠게 중간에 잠 못 잔다. 데리고 가라. 제 중간에 깨면 나 힘들다. 데려가라는데 나는 그때 잠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하게 안 되는 거야. 잠자는 시간이 제일 아깝고 아낄 수 있는 건 잠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다 그랬잖아. 그치. 사당 오라. 죽어야 잔다고 생각했는데 사당 오라. 근데 저 잠을 자자고 어머 진짜 그 앞동에 있는 애를 힘들게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그 다 들쳐있고 가라고 그러는 게 나는 진짜 평생에 이해를 못했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최근 만나서 이 메커니즘을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근데 지금 데리고 갈 일이죠 그게. 그건 재울 일이 아니에요. 그쵸? 네, 재울 일 아니야. 왜냐면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그냥 재웠다가 그 다음날 너무 힘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나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었던 일이잖아 잠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의미가 다다. 그래서 그릇이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이 그릇이 보이면 이제 의미가 되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맞아. 사서 의미 있게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자연스러운 요새 하고 있는 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시실 나는 거 있죠. 행복해요. 맞아. 진짜 행복해. 행복해요. 공부를 하시는 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식재료나 이런 것들에도 공부를 하면 좀 이제 세상한테 덜 당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케팅에 좀 많이 맞아요. 되죠. 맞아요. 마케팅에 노예가 되지도 않고. 맞아. 지금 뭐 이제 상황이 이제 애기 키우시나 쉽지 않으시니까 식사 주도권이 거의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타이밍에 못 먹잖아요. 점점 이제 주도권 맞아. 조금씩 찾아오시면은 건강한 차로 오실 거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그런 거는 애들 다 그냥 점심에 저 혼자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오이, 배추랑 오이 이렇게 절여놓은 것도 나는 마지막에 이제 각자 그냥 어땠는지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여기 남기거든요. 톰크님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너무 좋은 인연들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일단 식사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제 소중한 한 끼를 이렇게 값어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톰키님 와서 너무 좋았어요. 아, 저도 감사해요. 인싸 오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박수 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저도 제 일상에 이런 행복이 있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 정말 오늘 너무 사랑해주시고 맛있는 거 이렇게 정말 누가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은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었고 막 저거 들고 튀고 싶은데 네, 너무 감사하고 유튜브로 보던 게 제가 너무 어색하고 이상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꿈 같네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제는 잘 지켜서 이렇게 됐어요라고 할 수 있게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오늘이 비포고요. 네, 오늘로 1일에서 이제 정말 빵과의 이제 이별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리님 덕분에 힘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오늘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마음 먹고 나 이제 앞으로 무슨 요리를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딱 나타나신 거잖아요. 저는 진짜 에리님이 그 음식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또 삶에 대한 철학이 저랑 너무 같은 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힘이 많이 생겼어요. 아이고, 너무 든든하다. 네. 그럼 이렇게 살면 이제 이렇게 형님처럼 되는 거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최겸 선생님 만나서 정말 참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신실해요. 너무 진정성이 진정성이 느껴져요. 있어요. 그죠? 네. 공부를 다른 진짜 많이 옛날 하시고 유튜버하고는 달라요. 진정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맞아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런 멘트도 하고 막 네. 그런데 정말 너무 심각하게 하죠. 저는 그게 참 전 참 마음에 들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전 진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이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뭐 늘 예상했지만 정말 완전 퍼펙트하네요 오늘도. 근데 이렇게 볼수록 진짜 매력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막 몇 시간 더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연락도 달라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진짜 수혜자인 게 제가 이 나이에는 이제 알고 있는 인맥 유지하면서 살고 뭐 그렇게 나름대로 뭐 즐겁게 살고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또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런 통로로 영향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진심으로.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마음이 더 강화되고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더 이렇게 좋게 강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제일 저한테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또 오늘 저한테 쓰여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나랑 통큐님이랑 저랑 이제 미혼 맞죠? 미안해. 기혼이 되었구나. 전 기혼입니다. 이제 애가 없는 사람들이고 다 어머님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뭔가 오늘 들으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다. 이 자녀를 기르고 낳고 또 그걸 키우는 게 그 과정들에서 겪었을 것들을 또 이 시대상 보통 남편분들이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많잖아요. 거기서 그걸 혼자서 했을 거라는 것이 약간 좀 들으면 마음도 아프고 또 동시에 경외심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마음 아픈 거는 그걸 해내신 분들이라면 힘이 얼마나 센 분들이에요. 근데 약간 다들 자기의 어떤 힘을 다 이제 약간 누르고 살고 있거나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그거 진짜 미치도록 힘든 일이고 애셋 맞아요. 네. 저도 약간 보면 긴장돼. 이걸 어떻게 하지? 혼자서? 어떤 갈등 속에서 그런 관계적 고립 속에서 어떻게 하지? 집에서 혼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육아를 혼자 하니까 거기서 견뎌야 되는 심리적 우울감과 외로움은 또는 사회적 그 단전 이거를 견딘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어쨌든 다들 어떻게든 다 견뎌내신 거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제 혼자 이제 독박 육아하면서 육아퇴직하고 이제 그거 맥주 먹기 전에 보겠지만 생각이 많아진 것 같고 마음도 아프고 경외심도 드는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거 해내실 힘이 있다. 근데 또 그걸 해내려면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거 첫 번째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까 에리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희생자 프레임으로 넣지 말고 상황은 이러한데 나는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자꾸 나는 애한테 했으니까 나는 피해자로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그래도 내가 중요해라고 하면서 포기할 거 포기해버리고 애가 분유를 들고 신발장 앞에 엎드려 있어도 잘 자고 있잖아요. 잘 자고 있잖아. 뭐 신발장이 뭐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신발 들고 있는 거 충격적이었을 뿐이지 그때. 다 내 마음의 문제인 거야. 오케이 남편 편하게 잘 자고 있고 아이 잘 자고 있고 나 잘 갔다 왔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조금만 오히려 나를 돌볼 수 있게 또는 내가 뭘 느끼지에 맞춰서 내 건강 챙기자. 그래야지 이 싸움 롱런한다. 지금 애가 조금 디테일하게 내가 모자라 해줘도 그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롱런할 수 있게 좀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거 더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너무 중요해서 할게요. 내가 느끼는 요새 가치 중에 하나 큰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옛날에 썼던 스토리가 다르게 해서 맞아. 아까 우리 시어머니 얘기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처럼
그때 그게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를 이제 비로소 내가 그러니까 그때 내가 건강하지 않고 힘이 들어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가 습관적으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이 들어서 해야 될 거는 정말 건강해져서 시각이 올바르게 되면 그때 그 슬픈 시나리오가 야 이거는 성공 시나리오였지 슬픈 시나리오가 맞아.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해석하는 눈이 맞아, 생긴다는 게 제일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저